안녕하세요. 코사임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그만치 8번째 시간이에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올린 지도 벌써 2달째네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막 힘이 됩니다 이러시잖아요. 사실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그렇겠지 막 이랬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정말 댓글 하나가 딱 달리면요, 그게 알람이 딱 뜨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확 이렇게 좋아지고, 제가 이렇게 막 강의 준비하면서 또 어려운 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들이 막 그냥 기억 속에서 막 이렇게 사라지고,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너무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잘 보고 계시다면 꼭 댓글로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응원해주세요. 저는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가변저항에 대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저항도요, 그냥 딱 정해진 값을 가지는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게 가변저항이에요. 이 스위퍼라는 이렇게 손잡이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이거를 돌림으로 따라서 한쪽으로 돌리면 저항값이 커지고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가변저항을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늘이 3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가변저항은 딱히 극성이 없기 때문에요, 양쪽 끝이 GND가 될 수도 있고 VCC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번 여기 한쪽을 GND에 연결했다면 이 반대쪽을 VCC에 연결해주면 되고요, 이쪽을 VCC에 연결했다면 그 반대쪽을 GND에 연결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핀은 아날로그 입력을 읽어오는 핀입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요, 이 가변저항을 단면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스위퍼를 이용해서 돌려가지고 저항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퍼를 돌려주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여기 회색으로 표현해놓은 거가 저항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항값을 작게 해주고 싶어서 이쪽으로 저항 물질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저항을 크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돌려주면요, 저항이 이만큼 저항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저항이 됩니다. 더욱더 이제 옆으로 바라본 단면도인데요, 1번, 3번 핀이 있고 2번 핀이 있을 때 이 스위퍼를 돌려주는 값에 따라서 2번이 이쪽으로 저항물질 작게 가졌다가 또 이쪽으로 크게 해주면 이만큼이 저항물질로 가지게 되니까 저항이 커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가변저항은요, 회전 센서라고도 해요. 아날로그 입력을 가지는 센서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울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예요. 아날로그 값으로 해당 핀에 대한 센서 값을 읽어옵니다. 바로 안에는 몇 번 핀에 연결해 놓은 건지 그 아날로그 핀의 번호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V에서 5V 사이로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1강에 말씀드렸었는데, 아두이노에 보면 여기 CPU 역할을 하는 이 칩이 있다고 했죠. 아날로그 핀을 통해서 0V에서 5V 사이의 값으로 들어온 아날로그 입력을 이 칩 내부에 있는 ADC 모듈이요, 0에서 1023의 값으로 매칭해서 바꿔줍니다. 0V의 값이 당연히 0의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5V의 값은 1023의 값이 될 텐데요. 중간 값은 각각 매칭되는 값에 맞게 이 CPU 역할을 하는 칩 내부에 있는 ADC 모듈이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네, 바로바로 실습 통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실습은요, 가변 저항의 값을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해보는 실습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건 회로도고요. 3개의 바늘이 있는데 양쪽 바늘이 극성이 없다 했죠. 여기 우리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쪽을 GND에 연결했고요, 반대쪽을 여기 5V에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두 개를 바꿔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을 가져오는 이거를 A0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소스 코드도 한번 볼게요. 먼저 A0번에 입력한 아날로그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제가 베리어블 레지스터 해가지고 V-레지스터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11만 5200의 속도로 이렇게 속도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서 보면 이 V-레지스터를 통해서 읽어오는 가변 저항의 값을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통해서 밸류 값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프린트 ln으로 시리얼 모니터의 밸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변 저항을 0으로 하나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속해서 0으로 출력돼요. 이게 루프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거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가변 저항의 값을 읽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변 저항의 값을 이렇게 높여주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더 올려주면 더 큰 값입니다. 계속해서 올려줘 볼게요. 그러면 쭉쭉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1023 값까지 출력된다고 했죠. 제일 크게 하면 1023의 값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실습은요. 이 가변 저항으로 이 LED 전구 하나를 제어해 볼게요. 이 가변 저항 값이 작으면 불빛도 작게 켜지고 가변 저항 값이 크면 불빛도 크게 켜지는 그러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전구의 밝기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전구를 아날로그 인풋이 가능한 여기 물결 9번에 연결해놨고요. 가변 저항도 아까와 같이 연결했습니다. 소스 코드 보실게요. 가변 저항을 연결한 A0 핀을 V-레지스터라는 변수로 선언하고요. LED를 연결해 놓은 거는 9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부분으로 돌아가셔서요. 이제 V-레지스터를 아날로그 리드로 읽어와서 밸류 값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LED를 켜주기 위해서 밸류를 4로 나눠줬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가변 저항은 가장 작을 때 0이고 가장 클 때 1023이에요. 근데 이 LED 전구는 가장 어두울 때가 0의 값이고 가장 밝은 게 255의 값이라고 했죠. 1023을 4로 나누면 바로 255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4로 나눠줘서 이제 라이트 밸류라고 LED를 얼마나 밝기로 켜줄지 설정을 해서 아날로그 라이트에 해당 LED를 이 라이트 밸류로 켜줄게 라고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실습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놨고 지금은 저항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LED가 꺼져 있는 상태죠.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해줬으니까요. 이렇게 저항을 점점 크게 해줄수록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실습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항을 다시 줄여주면 따라서 LED가 점점 꺼지는 것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실습은요. 우리가 이 가변 저항 통해서 전구 3개를 제어해 볼게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9번, 노란색 전구는 10번, 빨간색 전구는 11번 핀에 연결해놨고 동일하게 가변 저항을 연결해놨습니다. 이 실습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그려봤어요. 이게 어떤 실습이냐면요. 가변 저항의 값이 총 0부터 1023까지의 값을 가진다고 했죠. 이거를 4구간으로 나누면 중간에 256, 512, 768이 있습니다. 이 가변 저항의 값이 0부터 256일 때는 아무런 전구도 켜지지가 않다가 256부터 512 사이에 들어가면 전구 1개, 이 9번에 연결해 놓은 전구만 킬게요. 그리고 512에서 768의 값 사이에서는 처음에 켰던 전구와 그 옆에 노란색 전구까지 켜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768 이상부터 1023까지의 값에는 3개의 전구를 모두 켜주는 그러한 실습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요. 동일하게 가변 저항은 A0에 연결을 해놨고요. LED 전구 3개를 선언해서 9번, 10번, 11번 핀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9번, 10번, 11번을 모두 아웃풋 모드로 설정을 해줬고요. 루프 부분에 가시면 이 가변 저항의 값을 아날로그 리드로 읽어온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256보다 2이면 이제 LED 제로만 켜줍니다. 근데 256도 되지 못하면 LED는 당연히 꺼줘야겠죠. 그리고 512 이상이 되면 LED 전구 1번도 켜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513이 들어왔다 이러면 LED 1번도 켜지겠고 513도 이제 256보다 큰 값이니까 0도 0번도 켜지겠죠. 그래서 전구가 총 2개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간에 오면요. 768보다 다 큰 구간에 오면 LED 2번, 그러니까 세 번째 전구까지 켜주는 거죠. 만약에 가변 저항의 값이 256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모든 전구가 다 켜지지 않고 로우 상태로 꺼져 있는 상태로 있는 그런 실습입니다. 실습 결과를 볼게요. 처음에는 저항의 크기가 작아서 3개의 전구가 모두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항의 크기를 켜주면요. 첫 번째 전구 켜졌죠? 더 켜주면 노란색까지 켜졌고요. 저항의 값을 더 크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전구까지 켜지는 이러한 실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랑 같이 가변 저항이 뭔지 알아보고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LED를 제어하는 것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이 소스 코드랑 회로도 또한 제가 블로그에 공유해놓고 아래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꼭 다운받아서 같이 해보시면서 강의 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